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본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민주당 진교훈 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가 언제 되셨죠? 제가 그 공천장을 받은 게 9월 6일 딱 11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지금부터 26일 그리고 한 22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어요? 국회 본관 앞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농성장을 하던 그 천막 앞에서 그때 공천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네. 그 사무실이 아니라. 네, 네. 자, 제가 후보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네. 후보가 되고 나서 적응하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명함 건네면서 모르는 사람 쫓아가서 인사하는데 네, 네. 그 초반에 상당히 어색하다. 네. 본인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저는 거의 바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절박해서 그랬는지 거절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렇게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명함 네. 바닥에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어요. 네. 예, 약간 그 술이 좀 되신 분인데 확 던지더라고 바닥에. 선거를 뛰어보면 아 이거 내 체질이었다. 네, 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후보님 어떠십니까? 저도 몰랐지만 저도 제 몸속에 정치적 DNA가 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그 명함을 받으신 분들 앞에 가서 꽃받침 인사를 하면서 아 제가 그 진교훈입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자 진교훈입니다. 네, 혹시 명함 받으셨으면 그 명함의 주인공이 접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겼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교훈입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꽃받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꽃받침. 그래서 선거만 오면 네. 엔돌핀이 돌고 네, 피곤한 게 아니라 네. 힘이 넘친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이 선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전혀 지치질 않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신난답니다. 유권자들 만날 생각을 하면 네. 그렇게 즐겁대요. 네, 네. 본인이 느끼세요? 이렇게 그걸 제가 느낍니다. 악수하고 이러다 보면 네, 내가 네. 여기 맞다. 네, 네. 사람들이 날 좋아해.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특히 이제 차가 지나갈 때 차창이 잘 안 보이잖아. 썬팅을 해가지고요. 쭉 내리고 손 흔들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 지나가실 때 내려서 손을 흔들고 엄지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 네, 강서구 지역 가불명 네, 네.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좋다. 이건 나쁘다. 네.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진교훈이 부럽다. 뭐 이런 말씀을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자기가 선거할 때보다 더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그 각성과 힘이 어떻게 보면 모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이 선거가 대법에서 네, 형이 확정돼서 직을 잃게 된 공직자를 네,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서 네, 보궐선거를 초래한 바로 그곳에 다시 네. 재출마하도록 한 전무후무한 선거에 본인이 나서신 건데 먼저 대법 확정 3개월도 안 돼서 특별 사면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로서는 땡큐죠. 네. 일단 특혜 사면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고요. 두고두고 오욕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일단은 삼권 분립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도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후보로 나온 저를 또 무시한 게 아닌가. 저야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을 약체로 평가했을 수도 있죠.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강하다는 걸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1년 5개월 동안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실정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다시 공천한 국민의힘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후보 본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들어온 데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강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판론과 정쟁으로만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일 잘하는 후보냐, 그리고 누가 과연 신뢰할 만한 후보냐, 이런 것을 강서 국민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 고위 간부로 공직생활 마감하셨는데 이 기초단체장 매우 중요한 행정 요직이거든요. 사실 기초단체장 행정가로서의 본인 자질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갖췄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을 33년을 했는데요. 경찰을 하는 동안에 기획, 예산, 법안, 성과관리, 조직관리 이런 종합행정 경험을 제가 경찰청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또 서울 양천경찰서장이라든지 전북경찰청장 이런 지휘관 생활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갖추었다. 또 33년 동안 인사검증에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후보다. 또 자치행정과 그 치안행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경찰서하고 구청은 늘 같은 곳에 붙어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한 종합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신뢰할 만한 후보다. 최근에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참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자신이 지금 점점 붙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인 우세로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에는 지금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두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신 말씀이 늘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절실하게 그 호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장 기각되고 나서 통화 한번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던가요?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그리고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사직생의 각오로 반드시 이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겪었죠. 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는데. 근데 네. 기각되자마자 나와서 후보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저도 느끼죠. 대통령이 굳이 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사자를 특별사면에서 네. 다시 출마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대통령의 선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총선의 전초전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이기도 한 선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번에 그 고향에 못 내려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85이 되신 어머니가 저한테 끝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 다 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거 중요하죠. 네. 보통 이제 정치 처음에 입문할 때 네.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부인이거든요. 네. 혹은 남편.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하필 이런 선거에. 네. 전국의 모두가 주목하는 네. 전국에서 선거가 네. 딱 한 번 있는 거는 대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필 이런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첫 걸음을 뗐는데 부담이 되시죠? 하필이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더 정치를 할 바에는 이런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부인은 말씀하셨다시피 왜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휴가를 내놓고 저보다 진짜 곳곳에 강서구를 다니면서 구민들을 만나면서 제 남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여보 왜 하필 이런 선거에? 저는 여보 운명 같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운명. 운명. 왜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가끔 하시고 아하.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실 때 그때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광주 민주화 묘역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우셨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 큰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또 민주당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생각을 공감하고 공직자여서 이제 드러낼 수는 없었고 네, 그런 걸 표시는 못했지만 일할 때도 신이 났던 때가 경찰로서 언제냐 물어본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을 개혁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그런 진보 민주당 정부 때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때의 경찰의 개혁은 제가 원하는 또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 일하는 것이 신이 났다. 직업적 자부심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경찰 개혁을 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권 경찰로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늘 민주당 정부에서 경찰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도 방향이 맞았다. 그런 점에서 일할 때 신이 났었죠. 마침 그때마다 또 그런 일을 맡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경찰청 기획과에 근무를 했었고 경감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경찰청의 혁신기획단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을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경찰개혁 추진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그 시기마다 경찰의 개혁과 혁신을 담당했던 일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운명처럼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한테 정치인으로서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그 어려운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인동초처럼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 비전을 늘 잃지 않으셨다. 대통령이 되고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불러서 점심을 대접했던 그 장면, 정적까지 포용할 수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폭넓은 마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적이고 소탈하신 모습, 이것이 또 의미가 있고 한미 FTA라든지 또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민주당 내의 어떤 갈등이나 반대를 설득하던 모습, 이런 것도 또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는 인내와 절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품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명함 안 받는데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 속에서는 늘 갈등과 또 지지와 반대가 있죠. 그렇지만 당선이 만약에 혹시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만의 구청장이 아니고 정말 강서구민의 구청장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다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정책 방향은 유지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오만하다, 교만하다, 국민을 무시한다, 민생과 협치가 실종됐다. 시민의 힘이 이번에 오만한 권력을 이길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특별 사면한 네. 후보를 결국 냈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네. 선대위 상임 고문도 맡고 예를 들면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준 대선 캠프급의 네, 네.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진영이거든요. 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모래성이다. 모르겠습니다. 허장성세다. 이렇게 허장성세.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큰 제스처로 그 심판하기 항의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그런 정치인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를 않는다.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막 어떤 선수가 반칙을 안 당했는데도 막 넘어지면서 심판하게 당했다고 하면 관중석에서 야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 야유를 하는데 그건 관중석에서 보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너무 잘 보고 계신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이전과 이후 네. 혹시 현장에서의 시민들 반응이 좀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더 적극적입니다. 일단 저한테 와서 악수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얼굴이 더 밝아졌다.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훨씬 더 막 진경은 꼭 대라, 민주당 이겨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과 상대 후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일단 저는 그 행정 경험이 좀 풍부하고 안정적이다. 반면에 김태우 후보는 명분 없는 출마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비위에 대한 문제가 역시 남아있다. 김태우 후보가 2019년도에 사실은 해임이 됐어요. 공무원으로서 해임은 사형과 같은 것입니다. 본인의 대표 공약이 뭡니까? 일단은 그 고도 제한 완화가 그 강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고도 제한 완화는 그간 강서 구민들의 노력으로 많이 진전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곧 접어든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고도 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원도심, 구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추진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민 중심의 개발과 복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저는 거기에다가 안전과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 후에 바로 네. 영수회담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피의자여서 못 만난다.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여서 못 만나겠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아내와 그다음에 장모가 피의자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를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품이 좁다. 품이 좁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품은 아니다. 너무 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품으로 대통령 못하죠, 사실은. 자,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3일 남았고요. 네, 금토니까 네,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강서구의 주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원칙이 반칙을 이길 것입니다.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것입니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것입니다. 10월 6일과 7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10월 11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해야 바꿔집니다.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저 진교원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선거운동 하러 가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당선되시면 다시 이 자리에 모시는 것으로. 네, 꼭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